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박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세월호법 수습에 노력을 한 뒤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의원 100여 명이 참가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는데요. 박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즉각 사퇴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일단은 갈등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9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와 함께 알아보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 시간에는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봅니다. 여의도 리포트 김효진 PD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잠시 뒤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정확히 네. 언제 하는 겁니까? 네, 조금 있다가 오후 2시 반쯤에 이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아마도 그 당 의원들이 모은 의견에 따라서 탈당 의사는 공식적으로 거두고요.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마무리 시점에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한편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즉 비대위원장 자리에서는 사실상 바로 물러나서 즉각 비대위원장 선임 작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입장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입장 표명을 하게 된다면 관건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협상을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남는데 당내 의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 새정치연합 의원 20명 정도가 긴급 의원 모임을 또 가졌습니다. 예. 상당수는 박영선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요.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상황을 거친 만큼 박 위원장의 의지를 보인다면 일단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회를 더 주고 지켜보고 원칙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박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 아마도 의원총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이 갖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한다고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전국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의장단을 항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는 어땠고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내부에서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을 정도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예. 한정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이런 상황을 확인해 줬고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은 이 대체로 정 의장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그 의사 일정을 결정한 것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정 의장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정 의장의 말을 전했는데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 만나 뵙겠다. 전체 의사 일정 재협의 문제에 대해선 박영선 위원장을 만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했으니까 박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전향적인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상황을 한번 그 말씀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얘기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인상폭에 관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부 인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들려오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이 서민 증세라는 사실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실 예. 이거는. 그래서 그런지 정부 안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 회의에서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예, 특히 여당 속 야당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이재호 의원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 집중적으로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이재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냥 급한 대로 돈을 거두는 식으로 계속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또 그러면서 그러면서 만날 증세 안 한다. 증세 없다고만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 정부가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원유철 의원은 증세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 방법과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간접세, 이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또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흡연자들이 내는 1년 세금이 9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소득층 조세 부담을 늘려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 정부의 그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은 뭐 살펴보나 마나겠죠. 정부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짧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의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약 2,000원 정도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 피우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121만 원 정도 1년에 된다고 합니다. 예.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로 내는 세금 또 연봉 5천만 원인 소득자가 내는 소득세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흡연 인구의 대다수가 서민과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예, 예. 윤호중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법인세 감세, 즉 이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준 문제는 외면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는 이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고 정치적 함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김 대표가 어제 밝힌 입장은 뭔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예. 다른 정치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 국회에서 열린 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 및 철폐로 기업을 도와주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굳혀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은 이 정치인 입에서 쉽게 나오긴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강한 어조로 말을 했고요. 문제가 된 정책은 기업이 사내유도금을 과도하게 쌓아놓은 채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풍토에 채찍을 가해서 기업의 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만들겠다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예.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 급기야 담뱃값 인상 등 이 무리한 서민 증세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권이나 진보 진영으로부터 그나마 평가를 받았던 정책이 이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입니다. 이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삼성, 현대 등 이 대기업들을 향한 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매우 전향적인 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방침에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가 매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함의도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의 지금 박근혜계 체제 확립의 중요한 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 부총리가 그간 내놓은 구상들을 살펴보면은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별다른 제동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된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이라는 것은 이 경제정책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이념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만큼 건드리기가 간단치 않은 사안인데 최 부총리가 건드렸던 것이고 여기에는 친박 핵심 경제 수장이라는 정치적 후광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내지는 정서적 추인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겠죠. 이런 정책에 김무성 대표가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최근 김무성 대표가 조금씩 당내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비박 중심 여당 권력 기반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취임 뒤 주요 당직에 비박 내지는 비주류 계열의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예. 일단 김 대표 본인부터가 비박, 비주류 계열임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내 보수혁신위원장으로 기용이 돼서 청와대와 여당이 언젠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다음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향식 공천제도,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최경환 경제팀, 나아가 박근혜 경제팀의 핵심 구상에 반기를 드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 행간이 남다르게 읽힙니다. 김무성 대표가 뭔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그렇다면 야권에서의 경제 전문가들은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의 대표적 경제통 의원이죠. 홍종학 의원하고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김무성과 최경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대기업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예. 홍종학 의원은 또 아마도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여기에 해당이 되는 대기업들 대관 담당자들이 당정,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요. 또 갈수록 거대해지는 시장 권력 앞에서 김무성 대표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경환 부총리의 구상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노력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 진정성을 온전히 인정해주긴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지난해에 이미 새정치연합 의원들, 이인영 의원 등이 이미 법안 발의를 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꾸준히 논의가 돼온 사안입니다. 예. 최경환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은 당시 논의 과정에서 야권의 주장에 번번이 반대해왔고요. 홍종학 의원은 이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듯이 대기업들을 향해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아마 김무성 대표가 그런 발언도 했으니 여당 내에서 마사지가 되면서 정책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 종국에는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창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17분입니다. 이어서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오랜 시간 침묵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특별법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반박을 하고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진정 3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냐며 유가족을 만나 이에 대해 성실히 해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가족대책위는 3권 분립의 근간을 해칠 수 없어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결단을 못하시겠다면서 2차 여야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동안 진행해온 국회와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또 지난 3차례 여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공세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이제 대통령과 여당은 거짓 이유를 앞세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해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또한 국정조사 시에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은 청와대가 일부 민간인과 말단 공무원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 및 결과를 내세우며 마치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선전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로 수사권, 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예, 정말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인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제 9월 16일을 9.16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실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중식 단식 특별법 제정 촉구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참사 추모와 약속의 묵념,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수업, 노란 테이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정교조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즉각 공문을 냈는데요. 이 공문 내용 중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발적으로 가슴에 다는 노란 리본에 대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교육부는 어제는 공문에서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아래 사항을 전파해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하게 해달라라는 공문 취지를 밝혔습니다. 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줄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세월호 사고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조금 큰 교통사고에 불과한 뿐인데 교통사고에 대한 추모가 왜 정치적 중립에 훼손한다는 건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교육부 방침을 두고 또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교육부를 향해 지금이 유신독재 시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유 대변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했지만 실은 진상규명도 싫다.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조차도 보기 싫다는 뜻 아닌가라면서 군주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렵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유 대변인은 또한 제자와 동료 그리고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조차 막는 것 아닌가, 슬퍼하고 추모할 자유조차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감사위원회 등을 거쳐 국정감사 이전에 최종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중간 결과 발표 때 언급한 해경 간부 등 관련자 40여 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가벼운 견책부터 해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다만 감사원은 지난 중간 결과 발표 때 논란이 됐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별다른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는 법률상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 간 연락선 등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도 특별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지만 청와대의 서면 답변만으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야당으로부터 부실감사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이 눈길을 끄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부터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건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대리기사는 유가족과 동행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 분간 기다리게 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행인 김모 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있던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 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이후 유가족들이 이 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예. 하지만 유가족들도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 등 행인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현장 CCTV를 입수해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가족들이 상심해 있을 것 같다며 김현 의원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 것이라며 김병건 위원장은 팔에 깁스를 했고 김형기 수석 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지는 등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지만 이유와 경위가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관련자들은 모두 성실하고 솔직하게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대리기사와 시민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 소식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를 보니까는 KBS와 MBC가 단신으로 처리를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전 의장은 골프 경기 보조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손녀같이 귀엽고 예뻐서 그랬다. 손가락으로 한번 가슴을 툭 찔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예. 현재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박 전 의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혐의가 꽤 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박 전 의장은 고등검사장 출신이고 6선 국회의원의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사회원로입니다. 이런 사회원로의 성추행 혐의 소식을 지상파 뉴스들은 단신으로 처리한 건데요. 예. 어제자 미디어오늘 인터넷파
인터넷판 비평 기사를 보면 KBS는 지난 12일 단 2문장으로 박 전 의장 소식을 전했고요. MBC는 지난 13일 역시 2문장짜리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9은 박 전 의장의 단신을 전하기 전에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북한 축구 대표단이 철통보안 속에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리포트로 전했습니다. 예. 이러한 소식들을 전한 뒤에야 박 전 의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MBC도 미국의 한 미식 축구 선수가 약혼녀를 폭행했다라는 소식과 미국의 한 조그마한 마을이 맥주 광고 촬영장으로 이용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라는 보도 이후에야 박 전 의장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은 전직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가 북한 가수의 신곡 발표와 미국 마을에서 일어난 해프닝보다 작은 뉴스일까라고 되물으며 비판했습니다. 예. 미국의 한 미식축구 선수가 약혼녀를 폭행했다는 소식보다도 뒤에 배치가 됐군요. 네. 예. 정부가 병원 영리화로 불리는 병원 영리 부대 사업 확대 정책을 끝내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영리 부대 사업의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수영장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복지부는 영리부대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온천 수영장업 등을 추가했고 의료관광 호텔, 메디텔이라고 불리는 의료관광 호텔에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진료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예. 또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시범 사업도 오는 9월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시범 사업 대상은 6개 시군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개별의원, 지역보건소 등입니다. 예.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시민단체들 강하게 반발을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고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를 기업들에 팔아먹는 민생파탄법 제2호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복지부는 200만 명의 반대 서명과 6만이 넘는 반대 의견서 접수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법제처에 보고했고 법제처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은 의료복합 기업이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회사 용품을 이용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의료관광 또 의료관광 호텔 내에 의원 임대 허용은 한국 의료전달 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 LG, KT, SK 등 IT 재벌과 의료기기 판매를 노리는 기업들이 애타게 원격 의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격 의료 허용은 국민 개인질병 정보와 생체 정보가 고스란히 집적되고 유출되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국적의 한 남성이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우리 군 초병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예, 연합뉴스는 오늘 한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어젯밤 12시쯤 김포 지역에서 아랍계 미국인 남성 한 명이 한강을 헤엄쳐 월북을 시도하다가 해병대 매복조에 체포됐으며 현재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에서 월북 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오후 11시 55분께 김포 지역에서 미국인 남성 한 명이 한강을 헤엄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해병대 매복조에 체포됐다는 내용인데요. 월북을 시도한 이 남성은 체포된 뒤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가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미용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일 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미용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미용 씨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다라는 허위글을 트위터에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 씨는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를 비방할 생각이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정식 재판에서도 똑같은 벌금형이 구형된 겁니다. 정 씨는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종북 성향이다라는 색깔 공세를 펼쳤다가 지난달 26일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수습이라는 뚫고 나가기 어려운 벽 앞에서 싸우면서 또 그 벽 뒤에서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풀어낼 방도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된 현실에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보고자 고소도 해봤지만 그 시도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 자신도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60년 전통, 이 정당의 산 역사나 다름이 없으신 원로 고모님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당원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은 삼권 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 통첩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국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는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백척 간부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골탈태, 그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60년 전통의 뿌리만 빼고 끊임없이 혁신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더 엄중한
관심이 절박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더 엄중한 관심이 절박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드리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 돌을 제가 맞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방금 거취 표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얘기가 흘러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한 말을 보니까 위원장직은 바로 사퇴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탈당 관련해서는 그 원내 고문들의 요청에 의해서 탈당은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자신이 당을 혁신하려고 했고 호소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혀 탈당에 대한 그런 언급을 했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탈당 의사를 내비친 뒤에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당무에 복귀하고 탈당 의사는 우선은 이제 번복하는 상황인데요. 섭외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완전한 봉합이 아니다. 앞으로 야권 내에 여러 가지 불씨를 노정하는 이제 계기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야권이 어쨌든 국민 다수의 시각에서는 자중질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분란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야권이 문제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야 회생할 수 있을 것이냐.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냐. 또 저도 굉장히 야권을 많이 질타했던 입장인데요. 예. 어쨌든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희망을 찾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저는 좀 행간을 읽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야권이 해체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금 내부에 여러 가지 다른 결이 모여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으로 비춰지니 이것을 풀어 헤쳐서 그럼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져서 분단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지금 경우의 수들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고 남아있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박영선 이 위원장이 어쨌든 탈당까지 어제 시점에서는 이제 불거졌던 것은 그 전 주말에 이미 이상돈 교수 영입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죠. 예. 내외부가 시끄러웠는데 그것이 계기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노선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결정하는데 내부에 좀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함께 뭉쳐서 갈 사람들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이 결자 해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예. 어쨌든 어제 오늘 박영선 위원장의 탈당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의 유일 지금 리더가 당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은 만류와 여러 가지 내부의 이 급격한 소통으로 잠재워진 듯 합니다만 이것이 문제의 봉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이런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야당 문제 지금 우리가 많이 짚어왔고 예. 거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일단은 벼랑 끝에서 브레이크를 멈춘 상태인데요. 예. 이게 지금 다 해결된 게 아니니까 해결의 실마리는 이제 풀어야 되는 첫 단추에 와 있기 때문에 더 행보를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게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강하게 가기 위한 체력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지금 이와 대비해서 본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슈 분석 지점에서는 어제 나온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예. 야권이 지금 자중질환하고 있는 어찌 보면 여야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야권이 그냥 하염없이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게 허물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거의 이 판을 혼자서 다 정리해버린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예. 본인은 의회주의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여야 합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가져오시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뿐입니다. 이런 어찌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겸손한 표현을 작년부터 여러 차례 썼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당에게 가이드라인에 쐐기를 박아버린 셈이 돼버렸죠. 예. 어제 우리가 다 이제 보도된 바를 봤습니다만, 재협상안이 최종적인 아니고 최선의 아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시오라고 해놓고, 지금 야당은 지금 협의하기에는 내부 수습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냥 선을 정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 하면 우리 사법체계에 위배된다. 사법체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삼권 분립을 뛰어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예. 사실 대통령이 어제 발언 안에 삼권 분립의 균형을 어찌 보면 다 차단해버리는, 허물어뜨려버리는, 대통령은 무소불위이다라고 하는, 본인은 할 수 없다,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면피를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다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형식의 발언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저는 가장 앞권은 이 대목이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본인에 대한 모독을 본인이 얘기할 바는 아닌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나 여야나 여당과 야당 혹은 대통령의 측근 관련해서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문제가 있다라고 정했다면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특정 개인이나 특정 이제 확인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런 법적 절차도 이제 진행하지 않으면서 법적 절차는 오히려 지금 외신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외신들은 계속 반발이 크죠. 특정 매체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의 팬협회라든가 아니면 국경 없는 기자들, 이런 이제 이 글로벌 NGO들에서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또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엉뚱한 행태로 이제 해석을 한 발원지인 조선일보에 대한 문제는 삼지 않으면서 그 이후에 굳이 야당 의원의 이제 말이라든가 말의 액면가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 이제 상황인데 문제는 그 취지를 거의 독심술 내지는 관심법처럼 해석을 해서 모독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형태로 그거를 대국민 공표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 기존 우리가 흘러온 민주적인 정치 행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그 업법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는 이제 국회의원 세비 문제까지 거론했죠. 근데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일부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대통령이나 혹은 내각, 정부에 종사하는 고위 관료들도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면 국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정부 내각에 종사하는 관료들은 봉급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예.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데 좋아요. 입법부는 지금 이 의회 기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교착돼 있고 파행이고 이 생산성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질타받는다 쳐도 문제는 그럼 지금 현재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어떠한지를 느끼고 나서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맞추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불명확한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적인 제일 핵심 이슈는 뭐냐면 증세거든요. 그럼 이 대선 공약 파기 아닙니까? 예. 지금 야당이 지금 무력화돼 있다 보니까 이 얘기는 별로 언급도 못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만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증세, 담배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앞으로 주류세에 대한 문제도 지금 또 흘러나오고 있고 이 증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직접세는 건드리지 못하면서 간접세를 통해서 우회 증세하는 문제, 이것이 과연 대선 공약의 파기냐 아니냐, 아주 이 집권 2년차 후반에 들어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들을 예. 다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제 국민의 어떤 정서를 입법부에 대해서만 대변하는 형태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가 몇 번 패턴으로 봐오던 부분인데요. 예.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국내 어떤 정치 국면을 경색시키고 나면
대체로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이번에도 이 19일 금요일에 이 인천 아시안 게임이 개막되면 스포츠 재전을 빌미로 지금 미디어가 다 정치 뉴스들을 이제 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예.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캐나다 순방을 또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오늘 미디어 만평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내 결심은 이러하니 내가 다녀올 동안 판정리하시오 하는 형태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이 지금 여야, 좌우, 이념 대립의 문제처럼 지금 많이 공안정국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만, 예. 신권위주의의 등장이다. 문제는 이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70, 80년대, 또 90년대까지도 많이 겪었던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야당 의원 일부는 또 유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는데요. 물론 70년대 유신과 2014년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역사적인 이제 진화를 이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에 이어서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초강력 신권위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예로 들면 군 문제예요. 군 사고 문제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참여정부 이후 MB 정부가 지나가면서 군 관련 사망, 자살률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 정치적 권위주의에 의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분석하고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지금 개입하면서 오히려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의 지금 이 어떤 분열도 극심한 문제입니다만, 결국 이 리영희 교수님의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여와 야의 균형,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 간의 건강한 생산적인 미래지향적인 논쟁과 격돌, 이런 게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는 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쪽은 완전히 함몰돼서 허물어져 버리고, 외부 분열에 또 이제 휩싸여 있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도 있고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 집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축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도움이나 기회는 주지 못할지언정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에 거의 짓밟아버리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은, 예. 이것은 정치적인 도의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균형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징후로 봅니다. 예. 이것을 또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는 결국은 집권 여당이 꽃놀이 패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형태의 해석을 하는 걸 이제 어제 보고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것은 집권 여당에도 결국은 꽃놀이 패가 아니다. 지금 독주하는 모습이 스스로에게, 권력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는 이게 독재의 전조가 될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좀 우리 기성 정치권에 있는 여야를 망라해서 여러분들이 좀 균형 감각을 되찾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기회로 이제 착각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지만 무소불위의 상황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은 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정서에 대한 좀 재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무엇보다 나쁜 것은 세월호 유가족 스스로 이제 분노와 이 배신감에 휩싸여 있는데 정말 두 번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밤에 왜 여의도에서 김현 의원하고 세월호 유가족 가족 대책위 일부분들 술자리에서 이제 이 행인들하고 시비가 붙었던 해프닝이 하나 전해졌죠, 오늘. 근데 이거 굉장히 침소봉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해프닝인데, 이러한 세월호 유가족 흠집내기라고 하는 언론과 혹은 정말 이 공작성 해프닝들의 일련의 연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암울하고 우울한 뉴스들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에 장시간 또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찌됐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강하게 또 어필을 했고, 또 중요한 문제인 증세 문제는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가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우려가 되고, 아무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야당이 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다시 밝힌 상황입니다. 야당의 내홍은 좀 수습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이게 수습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 의원 전수 의견을 물어서 이 박영선 이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현재까지는 만류를 하고 오늘 이제 탈당인데요. 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첫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던 수장이었으니 특별법 관련 문제를 최대한 매듭을 짓고 협상을 끝까지 진행을 하고 노력을 할 만큼 한 후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유가족 원안이 뭐 통과되든 지금 재협상안으로 뭐 밀어붙이든 여당이 혹은 결렬되든 상관없이 노력을 한 후에 원내대표직은 내려놓는다예요.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박영선 위원장만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외부 영입은 일단 무산된 상황이니까 내부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내부에서 추대를 하든 의견을 모아서 선출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확정이 된다면 박영선 위원장이 현 위원장이 임명을 하고 비대위원장은 또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이제 이양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다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이제 사직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퇴한 상황에서 명예롭게 우선은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무책임하게 탈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내에서 수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오늘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건데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야당 자체 구심력, 대안이 있느냐. 이것은 박영선이라는 한 인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조기 전대냐 아니냐 지금 뭐 간문을박 하는데 조기 전대도 이미 물 건너갔어요. 지금 이 어제 그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 결정으로 국회의사 일정을 다 뽑아버렸죠. 예. 야당이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은 그냥 이 스케줄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연말 이제 예결위까지도 밀고 가는 거거든요.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 20일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상임위는 다 열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회의가 진행되고 그럼 91건의 법안 다행히 아직은 직권 상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더 참여하지 않으면 직권 상정하고 가겠죠. 문제는 국회는 그냥 갑니다. 다만 이게 여당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은 받고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불명예는 안고 갈지언정 그럼 야당 의원들은 주섬주섬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도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각기 전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참여하는 분도 있고 의원의 배지를 달고 세비를 받는 이상 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개별적인 또 소신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이제 어떤 투쟁 기치를 내세우고 따로 외부에서 움직이는 장외투쟁 세력도 있을 것이고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가면 지금 국민 여론의 일반적인 큰 흐름, 기류를 본다면 야당은 야권 지지 국민들에게도 계속 배척받을 것이고 특히 이제 뭐 보수층 국민들에게는 계속 매맞을 일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언론에게 좋은 먹잇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사퇴 수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조기 전당대회는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준비를 해도 이미 12월에도 열리는 일정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예. 빠르면 내년 1월인데 그건 이미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예. 예정돼 있던 전당대회라도 1월에 치를 수 있겠는가? 혹은 3월 그야말로 이제 조정되지 않은 원래 임기상의 전당대회라도 치를 수 있겠는가? 또 치룬다면 내부의 어떤 컨텐츠, 어떤 차세대 지도자, 대안인물, 대안정책 또는 같은 이제 선명한 하나의 뭐 연대 노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진행할 수 있겠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백지 상태인데 사실은 백지보다 더 나쁜 상태죠. 새로 그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발목 잡고 있는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박영선 그 원내대표가 탈당의 입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그림을 정치적인 고단수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걸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내가 당의 소속은 그냥 남겨두겠다. 나를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리더십을 흔들었다면 나는 의원직 던지고 이 원외에서라도 그럼 당 일각을 지키고 있을 테니 내부에서 중지를 모아 수습을 해보시든지 하시오. 아닌 형태였다면 지금과 조금 더 기류가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당분간 독배를 마신 그 십자가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익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야당 내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살신성인으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박약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은요, 지금부터 정말 큰 판에 소통의 자판을 깔아놓고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정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끝장 토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전 암울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대변하고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야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 조직조차 무력화가 된 상태에서 이분들은 정말 추워지는 날씨에 이제 길에서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인데, 정말 대통령의 이 무관심, 무심함, 혹은 어찌 보면은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 정말 이 세월호 문제 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보고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죠.